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2과목 실험계획법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계획법 여러분 산업공학 전공하신 분들은 기억이 어떻게 좀 듭니까? 실험계획법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다 잊으셔야 됩니다. 다 잊으시고, 자,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실험계획법을 저와 같이 한번 이렇게 보고 나면 전체적인 숲이 보이고 가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잎사귀 하나하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실험계획법이 왜 또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아시게 될 거고, 만일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이시라면 대학교 한 3학년 이렇게 된다면 특히나 대학교 2학년 때 들으면 제일 좋아요. 제 수업을. 대학교 2학년 때 정도 들으면 보통 이제 실험계획법이 대학교 3학년 정도에 이제 들어가니까요. 그때 되면, 먼저 이걸 듣고 수업을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듣고 중간고사 치면 거의 A뿔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아주 좀 쉽게 강의한다는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런 형식과는 좀 다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내고, 근데 참 웃기는 것이 대학은 우리 뭡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에 우리 뭐 등록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얼마 정도 등록금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1학기 동안에 학비를 내죠. 그 학비가 400만 원, 5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한 학점당, 즉 한 클래스당 이거 환산해 보면 돈이 적지 않습니다. 한 5만 원 뭐 이렇게 돼요. 근데 휴강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좋아 죽으려고 그러죠. 예, 그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지금 품질 경영 같은 경우는 그것에 비해서는 좀 작은 값이죠. 근데 휴강이나 뭐 약간 뭐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분들 또 난리 나죠, 그죠? 난리 납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또 그렇게 하면 난리 안 치죠. 왜냐하면 학점을 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죠? 자, 하여튼 예, 뭔가가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사실 많습니다. 자, 서두를 제외하고 이제 들어가죠. 자, 실험계획법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1과목 SQC 파트 있죠, 그죠? 통계적 품질 관리는 중요도로 치면 40%. 우리 품질 경영 기사 산업기사에서 중요도로 치면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실험계획법 어느 정도가 되냐면 30% 정도 중요도죠. 1차, 2차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결국 1과목과 SQC 파트와 실험계획법을 끝내게 되면 70%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 두 과목이 2차에서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과목들을 또 안 됩니다. 못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하고 가셔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 실험계획법이다. 말을 얼핏 듣게 되면 무슨 실험을 하는데 계획을 한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죠? 자, 책을 우선 보시죠. 자, 누가 했느냐?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셔. 자, 1932년 피셔가 창시한 실험계획법은 실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계획, 맞네요. 실험계획법이니까. 자, 이러한 피셔라는 말은 밑줄 거세요. 이러한 실험 방법과 어떤 통계적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취하면 최소의 실험 횟수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산업공학의 최대의 어떤 목적이 뭐냐면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죠. 그죠? 뭐 경제학에도 나옵니다. 사실. 경영학에도 나오는 것이고요. 자, 1번 실험계획법의 데이터 분석 방법이 종류가 분산 분석, 상관 분석, 회귀 분석 크게 보면 이 세 개가 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고요. 자, 2번 실험계획의 목적 1. 자, 요거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요인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 양적으로도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할 수 있다. 데이터의 검추정이다. 예를 들어서 자, 강호동이 뭐 만들어 보았다. 그 다음에 박명수가 만들었다. 유재석이 만들었다. 하하가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과연 강호동이 만든 것이 가장 이게 단단하고
단단할까? 즉 강도가 높을까? 모르니까 검증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죠. 그죠? 자, 2번.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 오차를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다. 그래서 오차항의 추정. 오차항은 실질적으로 미미한 영향에 해당합니다. 3번 유의한,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쨌든 듣고 넘어갑니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은 어떤 조건일 때 가장 최적의 결과일까? 최적 반응 조건.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추정을 하잖아요. 그럼 추정을 할 때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즉 점추정치를 바탕으로 왔다리 갔다리 얼마만큼 우리는 이걸 믿을 수 있다. 뭐 신뢰도 몇 %로 뭐 추정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이 밝혀졌다면 걔네들은 그냥 과연 얼마만큼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 용어. 자, 인자, 팩터, 별량인자, 수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나중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익혀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자,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성치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들 중에서 실험에 채택된 원인을 인자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인자 전에 아셔야 될 게 요인입니다. 요인.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요인. 일종의 원인이죠. 그죠?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뭔가 강도 높은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있다. A, B, C, D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만들었는 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평균을 내보니까 가장 높게 나오더라. 그럼 과연 A라는 사람이 만들었는 것이 진짜 높을까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정도 있어요. 1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을 뽑는 거하고 우리 회사는 처음부터 4명밖에 없어요. 4명밖에 없는데 그 4명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4명밖에 없는데 4명을 조사하는 것은 모수인자라고 하고 여러 개 중에서 내가 선택한다. 4명. 한 100명 중에서 4명만 선택하겠다면 이거는 별량인자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또 나오니까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인 같으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그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플라스틱이냐 뭐 철로 만드느냐 안 그러면 뭐 찰흙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사람이다. 그럼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분석해 보겠다면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선택된 이것을 바로 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인자. 원인들 중에서 선택된 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모수인자, 기술적으로 수준이 지정되어 있다.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이다. 모수인자는 딱 정해져 있는 거. 별량인자 여러 개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별량인자 그래요. 자, 이번에 별량인자 나오죠. 기술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인자다. 날짜, 여러 날짜 중에서 딱. 시간, 여러 시간 중에서 딱 이렇게 하는 별량인자고 위에 있는 온도, 압력은 왜 여러 온도가 있고 여러 압력이 있는데 왜 이게 모수인자냐 했는데 자, 우리 회사에서는 이 온도를 이 온도 안 그러면 요 온도 딱 정해져 있는 온도에서 이미 여러 가지 수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이 온도 아니면은 사실 아예 이상한 그런 어떤 강도가 형편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딱 정할 수 있는 온도는 한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것이 회사 차원에서 그죠? 압력도 마찬가지고. 날짜는 어때요? 날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날짜 중에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별량인자와 모수인자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십시오. 수준, 채택된 인자를 질적, 양적으로 변환시키는 것으로서 첨자를 숫자로 표기한다. A1, A2, A3 이렇게 가는 것인데 수준은 보통 5수준 이하로 적용한다. 수준은 좀 남자 이름 같고요. 인자는 왠지 좀 여자 이름 같아요. 자, 참고로 그냥 듣고 넘깁니다. 이거는요. 1.3 실험계획법에서 결척치가 생겼을 때의 처리 방법.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1원 배치, 2원 배치, 다원 배치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3원 배치 이상을 다원 배치라고 합니다. 1원 배치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근데 1원 배치에서 결척치가 뭐 생겼어. 우리 측정해야 되는데 이 측정을 못했어.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대로 분석하는 것이고 반복이 없는 이온 배치가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지금 첫 시간이라서 어때요? 새로운 용어, 새로운 무슨 기호도 조금 이따가 나올 거고요. 거부감입니다. 거부감. 여러분들 첫 시간에 무조건 거부감 가지셔야 되고 처음 듣는 것이니까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1강
자, 실험계획법 1강인데 넘어가시라는 거죠. 2강, 3강, 4강. 넘어가다 보면, 아, 이제 들어봤지. 아, 그거야. 아, 이 기호는 그런 뜻이야. 알게 돼 있거든요. 넘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또 보시라는 이야기죠. 실험계획법을 또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공업통계부터 해서 쭉 넘어가서 끝까지, 뭐, 기사 같은 경우는 신뢰성 관리, 그 다음에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품질 경영까지 다 보고, 다시 넘어가서 또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째 볼 때는 좀 깊게 보고 질문도 하시고 이거 잘못됐네 뭐가 이러네 저러네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자, 반복 없는 이원 배치, 반복 있는 이원 배치 이게 무슨 말이지? 예, 하여튼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뒤쪽에 여러 번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자,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다. 예측의 방법으로 결측치를 추정한다. 이 자체가 또 시험에 나옵니다. 1차에서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는 결측치를 무시하고 그대로 한다. 틀린 말이죠. 그죠? 3번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결측치가 들어있는 조합에서의 나머지 데이터를 평균치로 결측치를 추정한 후 대체할 수 있다. 4번 기타. 각 경우에 맞도록 데이터를 추정 사용한다. 자, 1.4 실험계획법의 원리 종류입니다. 자, 1번 랜덤 종류를 좀 외우십시오. 랜덤화의 원리, 반복의 원리, 블록화의 원리, 교락의 원리, 직교화의 원리가 실험계획법에서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랜덤화. 랜덤 뭡니까? 이거 뭐 어떻게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뽑는 것이 아니라 흩어놓고 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죠. 그죠? 목표진 인자 외에 다른 원인의 영향으로 결과가 흩어지는 것을 없애기 위해 흩어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즉 흩어짐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종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랜덤화의 원리가 필요하다. 2번 반복의 원리를 국소관리의 원리 또는 소분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반복을 시켜줌으로써 오차항이 자유도를 크게 해줄 수 있다. 오차 분산이 작아진다. 오차항이 자유도가 커지면 오차 분산이 작아지고 이렇게 되면 실험 결과가 좋아진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것도 역시 이 사항도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자, 3번 블록화의 원리. 그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블록화의 원리. 실험을 블록으로 분할하면 블록 내에서는 실험 환경이 균일해져서 정밀도가 좋아진다. 정밀도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뭔가 분산이 작아진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것은 앞에 공업통제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죠? 블록으로 분할하면 뭔가 정밀도가 좋아지네요. 자, 그래서 블록화의 원리가 있다. 낭괴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낭괴법, 이 괴상한 법이 다 있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1모수, 1별량,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를 낭괴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배웁니다. 자, 4번 교락의 원리. 의미가 없을 만한 인자는 서로 교락시킨다. 교락 이것도 좀 무슨 말인지 또 모르겠다. 그죠? 교락은 어쨌든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없애버린다. 구할 필요가 없는 이인자 또는 고차의 교작용을 블록과 교락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필요 없는 요인과 블록의 효과가 교락됨으로써 실험의 효율이 높아진다. 어쨌든 다 좋은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랜덤화의 원리, 반복하면 좋다, 블록하면 좋다, 교락하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죠. 5번 직교화의 원리. 요인 간의 직교성을 갖도록 실험을 계획하여 데이터를 구하면 같은 실험에서라도 검출력이 더 좋아. 검출력 좋아지면 H1이 채택될 영역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야도 좋은 원리네요. 직교화의 원리에. 정밀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계획법의 원리 5가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봐두도록 합니다. 별표 2개. 자, 1.5 실험계획법의 분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1.6 인자와 구조 모형의 종류 1. 인자의 종류. 자, 인자 여자 이름이죠. 수준 남자 이름입니다. 자, 참고로 제가 하라 그랬는데 한 번 더 또 이야기를 드리네요. 나중에 뒤에 가면 인자 수준 때문에 헷갈려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번 모수인자 픽스드 팩터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제어인자, 표시인자, 신호인자가 있고 별량인자 있죠. 이것도 1차에서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자, 모수인자 별표 2개 하시고 별량인자 뒤쪽에 별표 2개 하시고 종류 아시고 안에 세부 내용까지 또 보십시다. 모수인자 기술적으로 미리 정해진 수준이 사용된다. 모수인자와 별량인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딱 정해진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실험에 배치하고 실험 계획을 하면 모수인자라고 하는데 별량인자는 정해진 바가 없어. 막 넓어. 그 넓은 중에서 내가 요거 해봐야지 해서 뽑는 개념이 바로 별량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수인자는 기술적으로 자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Fixed fact라고 되어 있다. Fixed factor.
기술적으로 미리 정해진 수준이 사용되고 각 수준이 기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의인자, 표시인자, 신호인자가 종류가 있다. 그럼 제의인자가 뭔데? 제의인자는 최고 좋은 수준을 선택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인자다. 예, 온도, 시간, 성분. 그러면 우리 회사의 어떤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온도가 가장 좋을까? 몇 개 딱 정해져 있겠죠, 그죠? 그걸 딱 세 가지면 세 가지, 네 가지면 네 가지 딱 이거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성분도 마찬가지. 근데 시간은 약간 좀 개념 자체가 좀 더 넓은 개념이긴 해요. 근데 시간도 이 시간은 뭐냐면 시간 동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분 동안 구웠을 때 도자기가 가장 강하냐, 몇 분 동안 했을 때 가장 강하냐, 뭐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별량인자가 사실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별량인자도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라는 것은 뭐 1년 365일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요 시간이라는 것은 얼마 동안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약간 다른 의미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분, 어떤 성분을 했을 때 가장 이제 강도가 좋아지느냐, 이런 이야기죠. 즉, 가장 좋은 수준을 택하기 위해서 여러 수준을 설정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인자를 말한다. 표시인자,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을 설정하지만 실험 후에 최적 수준을 선택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주 효과 없이 의미가 없고 제의인자와의 교호작용이 의미를 가지는 인자다.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을 설정하지만 그 표시인자는 표시만 나타내는 거예요. 표시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최적 수준이 뭔지는 조금 전에 봤던 제의인자 같으면 온도가 몇 도일 때, 그죠? 시간은 몇 분일 때, 몇 분 동안일 때 이런 이야기였는데 얘는 표시인자는 우선 표시만 하고 뒤에 가서는 이것이 이제 딱 정해서 얼마다 하는 것은 전혀 필요 없는 경우죠, 그죠? 자, 그런 인자가 있다. 신호인자, 다꾸지 실험 계획에서 출력을 변화시키기 위한 입력 신호를 말한다. 신호인자, 시그널, 나중에 뒤져가면 다꾸지, 뭐 시그널, 노이즈 이렇게 SNB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실험계획법 제일 뒤쪽에 가면 다꾸지 실험계획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때 잠시 나오는 인자다. 2번에 별량인자를 랜덤 팩트라고 하죠. 인자의 수준이 무작위로 이루어지며 각 수준이 기술적인 의미가 없는 인자고 보조인자, 블록인자, 자법인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 블록인자 같은 경우는 자, 실험의 정밀도를 높인다. 정밀도는 흩어짐의 정도죠. 그럼 이 분산 자체는 낮아져야 되죠, 그죠? 자, 정밀도를 높인다는 이야기는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록화까지는 앞에 써 있었습니다. 그거와 비슷한데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실험의 장을 청별하기 위하여 채택한 인자로서 자신의 효과와 제인자의 교작용은 처리할 수 없지만 실험값에는 어떻게든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인자다. 자, 2번 보조인자, 실험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측정해두었다가 결과 분석용으로 사용하는 인자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1차에서 자, 이런 인자는 무슨 인자라고 하는가, 다음 중에서 틀린 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 많이 나옵니다. 2번의 구조 모형의 종류. 자, 모수 모형, 별량 모형, 혼합 모형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세 가지 보셔야 되고 종류부터. 그 다음에 모수 모형은 모수 모형으로, 모수 인자만으로 된 거. 별량 모형은 별량 인자만으로 된 거. 혼합 모형은 섞여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난개법 잠시 나왔었죠. 난개법이 혼합 모형인데 1모수 1별량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를 난개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3번 인자의 성질 비교. 자, 성질입니다. 성질. 자, 성질이 뭐 고약한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모수인자, 별량인자 있는데,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1차에서 자주 나와요. 1번 동그라미 모수인자. 주효과 AI들의 합은 0이다. 시그마 AI는 제로다. A바는 제로다. 평균, A의 평균이 되겠죠? 그럼 시그마 AB, IJ는 제로다. 벌써 머리가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별량인자는 1번 동그라미 BJ는 무작위로 변하는 확률 변수다. 무작위, 랜덤하다. 별량이죠. 별량의 뭐 이제 그 정의에 부합하는 표현이고, 자, expectation BJ는 제로다. BJ는 시그마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그마 AI가 제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 AI가 제로다. 우선요, 밑줄 긋거나 박스 칠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데, 자, 모수인자에서 1번 동그라미에서 시그마 AI는 제로다. 뭐 밑줄 것이고, A바는 제로다. 밑줄 거예요. 2번 동그라미에
자, 주효과 AI는 고정된 상수다. 믿을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이 AI는 AI다. 박스 치시고, VAI는 제로다. 박스 치시고, 3번 동그라미에 자, 공식 하나 있죠. 시그마 A의 제곱은 시그마 AI의 제곱 나누기 L-1이다. 박스 치시고. 별량인자 넘어가서 1번 동그라미에 무작위로 변하는 확률 변수다. 밑줄 것이고. EBJ는 제로다. 박스 치시고. VBJ는 시그마 B의 제곱이다. 박스 치시고. 2번 동그라미에 시그마 BJ는 제로가 아니다. 밑줄 것이고. B바는 제로가 아니다. 밑줄 것이고. 3번 동그라미에 시그마 B의 제곱은 2 중괄호 열고 L-1분의 1 시그마 BJ-B바의 제곱이다. 박스 치세요. 와, 복잡하네요. 아,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요. 자, 요렇게 가시죠. 자, 모수인자, 별량인자인데 모수인자는 그 정의 자체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별량인자는 뭐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 같아요. 의미가 좀 없죠. 그래서 지금 자, 나중에 이제 주효과가 나오는데요. 시그마 AI가 제로인 놈이 있고요. 시그마 AI가 제로인 놈이 있고, 자, 이것이 이제 모수인자고 별량인자 쪽으로 가면 시그마 BJ는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A바가 제로이다.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시그마 잠깐만요. B바가 역시 제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 안에 중심이 있어요. 그 모수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고 얘는 막 흐트러져 있고 그런 의미인 겁니다. 결국 별량인자는.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이렇게 있겠죠.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A1은 요만큼 가 있으면 A2는 요만큼 가 있고, 뭐 A3는 또 요만큼 가 있으면 A4도 요만큼 가 있고, 그래서 서로 다 더해요. 다 더하면 딱 중심에 딱 이렇게 뼈대가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그마 AI는 제로가 된다는 의미는 그죠? 그렇게 되고, A바 역시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가 있고, 이만큼 가 있고, 이만큼 가 있고, 이만큼 결국 다 합치면은 결국은 자, 중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 얘는 어떻습니까? BJ 다 합쳐봐야 아마 지멋대로다 이런 이야기죠.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 있으면 더 저만큼 가 있고 이만큼 가 있고 어쨌든 합쳐보면 중심으로 안 오고 제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B바도 제로가 아닌 거예요. 별량인자는 뭔가 흩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대신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대신 별량인자는 VBJ는 어떤 값이 있네요. 0이 아니죠. 0이 아니에요. 그죠?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어떠냐? 얘는 AI. 자, 이 VAI는 뭡니까? VAI. V는 variance, 즉 흩어짐이죠. 흩어짐이 얘는 자, 0이니까 흩어짐이 없다 이래야 되는 거고, 얘는 흩어짐이 0이 아니라 어떤 값을 가지고 있죠. 흩어짐이 있다 이래야 됩니다. 별량인자의 자, 기본적인 어떤 의미 자체에서 한번 가져봅니다. 랜덤이고 얘는 픽스,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약간씩 좀 보입니다. 약간씩 보여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이 AI라고 되어 있죠. AI, A1, A2, A2, 뭐 A3. AI의 기대치, expectation은 얘는 뼈대가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근데 얘는 어때요? 이 BJ는 0입니다. 별량이니까 그 자체의 어떤 기대치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제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시그마 BJ는 0이 그래서 아니다. 얘하고는 완전히 이제 좀 여기 서 있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분산 있잖아요. 분산. AI들과 3포가 있는데 시그마 A 제곱이라고 해서 이 그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있긴 있어요. L-1분의 시그마 AI 제곱. A들 간의 3포죠. A들 간의 3포. 그 자체의 분산은 제로지만 A들 간의 3포는 시그마 AI 제곱 나누기 L-1이 되고 얘는 더 깁니다. 더 복잡해요. 별량이니까 이거 더 복잡합니다. expectation
L 마이너스 분의 1 시그마 BJ 마이너스 B바의 제곱.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일단 밑줄은 것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뒤쪽에서 한 번 더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나올 때가 있다. 그래서 물론 여기도 지금 보면 시그마 AB는 뭐 제로다. 뭐 비슷한 의미죠. 근데 얘는 시그마 AB도 또 제로가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도 한번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사하시는 분들은. 자, 다음에 4번의 오차항의 특성. 오차항. 자, 오차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하다. 별표 2개. 자, 정규성, 불편성, 독립성, 등분산성 이렇게 있고, 오차항은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 반드시 이렇다가 아니라 가정을 해야지 실험 계획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성. 자, 오차 EIJ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정규 분포. 그 다음에 불편성, 편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독립성, 서로 독립이다. 각각의 오차입니다. EIJ와 EI-J-는 서로 독립이다. 등분산성. 자, 오차 EIJ 분산은 E 시그마 E 제곱으로 어떤 IJ에 대해서도 일정하다라는 그런 등분산의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했어요. 실험계획법 첫 시간 했는데 아직까지 너무 실망이나 낙담하기는 이러고요. 자, 오히려 들어가면 좀 쉽게 느껴집니다. 그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들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어쨌든 자, 첫 출발을 우리가 한번 해보았고요. 다음 이론 배치부터 이제 들어갈 텐데 그때부터는 좀 더 낫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